네,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이 좀 많이 높죠. 환율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순매수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사실 1,400원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팔고 자기들 증시를 살 텐데, 현재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다른 이유를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과거에는 1,000원에서 1,400원이 갈 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갔을 때는, 이거 경제 이상하다. 경제가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시그널 때문에 국내 증시를 팔고 가장 강한 나스닥, 뭐 미국 시장으로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딱히 그런 사실 외국인들이 정보력이 저희보다 뛰어나죠.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별로 경제 위험은 별로 없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실제로 금리 인하 되고 나서는 사실 주가가 한파동은 빠질 수 있어요. 한파동은 빠질 수 있는데 보통 금리 인하가 되면 저희 국내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보다 해외 주식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국내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된다. 그럼 그때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보세요. 달러가 1달러 일 때 원화가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원화를 2,000원이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원화가 2,000원이고 원화가 1,000원일 때 삼성전자 주가는 무조건 10만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10만원이라고 일단 정해볼게요. 10만원이라고 정해보고 뭐 가면은 한 3200p 가겠죠. 저희 코스피는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가정했었을 때 1달러가 2,000원일 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주당 10만원이에요. 그러면 50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3, 4개월이 흘렀어요. 3, 4개월이 흘러서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이 됐어. 그럼 이 외국인들은 그냥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3, 4개월 뒤에만이라도 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삼성전자 한 주를 팔면 아니 삼성전자를 팔면 두 배가 생기는 거죠. 환차익으로 이렇게 무상증자를 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삼성전자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들어오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기업 밸류업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 밸류업 정책이 원래 국내 증시에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들어오질 않고 샀다 팔았다 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코스닥이 사실 저도 이제서야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데 코스닥은 조금 안 오르고 코스피가 오르고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고 여기에다 플러스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그럼 이거는 거의 1타 2피예요. 환율로 환차익 보고 주가가 올라가서 주가로도 차익을 본다. 그럼 사실 제가 한 주당 만 원이라고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주당 뭐 예를 들면 1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3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외국인들이 담는 주식을 담으면 승률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저 PBR 관련주들 아니면 기업 밸류업 정책 관련주들이겠죠. 그런 자료를 보신다고 하면 지금 저희 국내 증시가 완전 저평가예요. 저평가긴 합니다. 저평가긴 하고 과거에도 3,200, 3,300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훨씬 높이 올라간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일본 뭐 지금 대만 사실 미국이랑 비교할 건 아니죠. 미국이랑 비교할 건 아닌데 일본, 대만 뭐 이런 증시에도 비교해도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반기 지금 외국인들이 역대급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1타 2피 그래서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보통 고점 좋아하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항상 고점 트라이 하는 확률이 높게 나와요. 그럼 과거에 2005년 10월 5일에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39%였어요. 그럼 저는 이번에 잘하면은 그래도 쌍봉 그래프상의 쌍봉 그래프상의 쌍봉이라고 하면 39%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뭐 높게 가면 40%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보유 비율이 아니면 적어도 35%까지는 한 번 정도 한국 증시를 하반기까지는 끌고 갈만 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과거에는 달러가 올라가면 팔고 나가기 바빴지만 현재는
정보력이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팔고 나갈 경제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고 혹시나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증시로 유입될 돈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라다라고 예측을 하고, 뭐 선행지수나 EPS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근데 그때 가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기업 밸류업 정책을 믿고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올 거다. 들어오면서 환율이 낮아질 때 팔고 환율이 낮아지면서 주가까지 오를 때 팔면은 완전 1타 2피다. 그래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 주식들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네. 뭐 제가 쇼츠에 올려드린 것들은 기술적으로 뭐 매집이 많이 돼 있는, 저도 단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올려드린 거고, 보통 이런 주도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저는 거시적인 경제들을 지표 삼아 이런 좀 지금도 사실 저는 이런 지표를 삼아서 외국인들 따라가는 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지 않았다. 하반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종목, 특히 코스피 내에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삼성생명도 포함이죠. 삼성생명, 요즘 KB금융 워낙 날라다니는데 삼성생명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